2021년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환 원장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아 환자분들께서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어지럽고 심하면 구토와 두통, 귀가 비행기 탄 것처럼 멍멍함을 느끼고 이상한 소리도 나는 메니에르 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메니에르 증후군은 어지럼증, 이명, 난청 세 가지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질환명이 좀 낯설기는 하지만 요즘 환자가 부쩍 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귀 속 고혈압이라고 불리는 메니에르 병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메니에르 병, 어떤 병인지 정의부터 내려주시죠. 메니에르는 프랑스 의사분의 이름인데요. 프로스퍼 메니에르라고 활동했던 이제 19세기에 토하고 어지럽고 이제 한쪽 귀가 안 들리는 환자분들을 이제 뇌졸중으로 생각하고 치료했었는데 메니에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증상이 귀의 기능 이상으로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처음 발표한 분입니다. 아, 네. 처음에는 이제 많이 손가락질도 받고 했지만 메니에르가 사망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메니에르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귀 속에 있는 평형기관과 달팽이관에 있는 이상이 발생해서 재발성 어지럼과 청력저하, 이명, 이충만감이 있는 경우 그의 이름을 따서 메니에르 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메니에르 병을 의심할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는 거네요. 네, 메니에르 병의 특징은 약 한 20분에서 수시간 동안 빙글빙글 어지럽고 이렇게 어지러울 동안에 어떤 분들은 토하고 메스껍기도 합니다. 그러면 250Hz와 500Hz 같이 저주파수에서 난청이 생겨서 귀가 비행기 탄 것처럼 멍멍해지고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메니에르병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 외에도 난청이나 이명 등의 청력 증상 없이 반복적인 어지러움만 나타나는 경우 또는 반복적인 어지러움 없이 난청과 이명, 이충만감 등의 반복적인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지럽기도 하고 잘 안 들리고 귀가 멍멍하기도 하고 거기다 이상한 소리까지 들리고 이런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메니에르병이 잘 나타나는 뭐 연령대나 성별이 따로 있을까요? 메니에르 병은 전 연령대, 남녀 구분 없이 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000명 중에 약 2명 정도, 즉 0.2%의 확률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중년 여성에서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발병할 수는 있지만 그중에서 중년 여성의 발병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중년의 경우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젊었을 때 메니에르 병이 약하게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저하가 되고 증상이 심해져서 중년에서 많이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메니에르 병이 편두통과도 관련이 많은데 편두통이 워낙 여성한테 더 많다는 점, 자가 면역 문제에도 여성에게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메니에르 병도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메니에르 병, 흔한 병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지 실제로 메니에르 병으로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름이 생소해서 희귀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메니에르 병으로 병원에 찾는 환자는 2013년 11만 2명에서 2017년 14만 6,425명으로 5년 사이에 약 33%나 늘었고요. 연간 발병률 같은 기간 동안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40명에서 발생하는 데 반해 60대에서는 129명이나 발생하고 있어서 고연령으로 갈수록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이렇게 환자 수가 늘고 있는 만큼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하는 그런 병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메니에르병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 따로 있을까요? 메니에르 병은 대표적으로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있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학적으로 볼 때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에 맞춰 병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많아지면서 여성 환자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니에르 병 환자의 직업을 보면 노무직보다는 이제 전문 관리직에 종사하시는 사람이 많고 회사의 사무직, 관리직, 영업직원, 교사 등에서 흔합니다. 또 시골보다는 도시에서
미혼보다는 기혼자에서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좀 큰 연관이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뭐 증상에 대해서 잠시 언급은 해주셨지만 증상 역시 병을 진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요. 메니에르병의 증상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가볼까요? 네, 일단 메니에르병의 가장 힘든 증상은 어지러움입니다. 어지러움. 빙글빙글 도는 회전성 어지러움으로 그게 10분에서 보통 수시간 정도 지속이 되고 이때 메스껍고 구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서서히 소실되다가 다시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 난청의 초기에는 이제 저음역 난청으로 시작하지만 이제 병이 계속 진행하면 고음역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리가 윙윙거리는 느낌의 이명과 귀가 꽉 막히는 같은 이충만감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은 어지러운 발작 시에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네. 병이 여러 번 반복되어 진행이 되면 더 이상 어지럽지 않고 난청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메니에르병이 귀 한쪽에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까? 메니에르병 대부분이 한쪽에서 발병합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양쪽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양쪽 발생 시는 순차적으로 발생하거나 이제 교대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셨듯이 메니에르병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어지럼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어지럼증은 메니에르병 아니어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지럼증을 증상으로 하는 질환들, 우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어지러움이 있는 분 중에 한 90% 정도는 귀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거기에 이제 메니에르병, 이석증, 전정신경염 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메니에르병과 이석증 좀 헷갈리기 쉬운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짚어주세요. 이석증 경우는 이제 귀 속에 있는 평형 기관에 이상이 있어서 발생하는 병이라는 점에선 같습니다. 이석증은 이제 귀 속의 돌가루, 즉 이석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떨어져 나와서 굴러다니면서 증상이 발생하는 병으로 메니에르 병과는 발생 원인이 다르고 어지러움의 양상도 다르고 치료도 다릅니다. 그렇군요. 또 이석증 경우는 어지러움과 관련된 증상만 나타나고 머리가 멍하지만 실제 청력 검사에서는 난청이 관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석증과 메니에르병 원인부터 좀 다르고 증상 면에서도 차이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지럼증을 증상으로 하는 병으로 전정신경염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전정신경염은 이제 혈액순환 장애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전정신경 8번 신경인데요.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한쪽 전정신경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양쪽에 불균형이 생겨서 어지러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감기같이 상기도 감염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들리는 것은 정상인데 어지러움이 보통 하루에서 길게는 막 몇 달씩도 지속이 되고요. 급성기에는 구토 등의 증상에 대해서 이제 약물 치료, 뭐 구토 억제제라든가 전정 기능에 이제 어지러움 억제제를 사용할 수가 있고 급성기 이후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전정 재활 치료라 그래서 이제 운동을 통해서 어지러움을 이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밖에 또 메니에르병과 구분해 볼 수 있는 다른 질환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뇌질환이 있을 때도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좀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증상면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메니에르가 아닌 뇌질환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이제 응급입니다.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네. 기억해 두셨다가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제 즉시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일단 어지러움과 함께 물체가 이제 두 개로 겹쳐서 보인다거나 일부가 보이지 않고 말이 어눌하게 나오고 감각에 이상이 생기고 뭐 만졌을 때 느낌이 우리하다. 내 살을 만졌는데 남의 살 같다. 팔다리 움직임이 한쪽만 뭐 자유롭지 못하다든가 보행 장애가 생겨서 이제 걷는 게 문제가 된다거나 뭐 머리가 진짜 깨질 듯이 두통이 너무 심하다거나 잠시 뭐 쓰러졌는데 깨어났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거나 뇌 증상으로 이제 어지러움이 올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도 난청 이명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응급 상황이니까 신속히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메니에르병이 심해지면 청력에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요. 난청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청력에 영향을 줍니다. 메니에르병 초기에는 급성으로 발생하는 난청은 주로 저음역대의 난청입니다. 저음역의 난청이 발생하면 귀가 이제 먹먹하고 꽉 찬 느낌이 주 증상이 됩니다.
환자분들이 마치 비행기를 타거나 이제 차 타고 터널 속에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고요.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메니에르병 초기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이제 적절한 메니에르병 약의 초기를 복용하면 금방 회복되는 경우가 그래도 한 70에서 90%는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증상이 반복되고 달팽이관 내부의 세포들이 조금씩 손상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는 저음역대뿐만 아니라 중간 그다음에 고음역까지 난청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환자분들은 이제 잘 안 들린다, 귀에서 삐 소리가 난다 등 이제 보통 난청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을 같이 호소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심해지는 경우 한쪽뿐 아니라 양쪽 귀 모두 난청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환자들의 이제 증상은 대부분 한쪽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메니에르가 세월이 지나면서 반복되고 청력이 이제 반복시마다 이제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양측으로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럼 메니에르병이 의심될 때 청력 검사는 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반드시 청력 검사가 필요합니다. 청력의 소실 정도를 이제 환자가 얘기하는 정도로 들어서 알 수가 없고 네. 돌발성 난청과도 이제 감별이 필요하고 청력 소실 정도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력 검사를 해서 이제 저음역 난청이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있으면 메니에르병 초기라고 진단을 해주는 거고 주기적으로 이제 청력 변화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환자에 따라서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난청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메니에르병은 초기에는 어지러움으로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나중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난청입니다. 난청이 심한 경우에 보청기나 인공와우 수술까지도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메니에르병 초기에는 어지럼증이 문제지만 결국은 난청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메니에르병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앞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평형기관, 달팽이관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이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귀 속에 있는 달팽이관과 평형기관 안에는 물주머니가 차 있습니다. 이 물주머니 안에는 내 림프액이란 림프액이 들어있고요. 그런데 이 내 림프액의 삼투압 성분이 바뀌면서 과도하게 이제 팽창, 늘어나는 증상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내 림프액의 삼투압 성분이 왜 바뀌는 건가요? 이건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가설이 있습니다. 네. 해부학적으로 내 림프액이 잘 배출되지 않는 구조로 생긴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가설이 있고 또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있다. 알레르기 반응의 일종이다. 과도한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등등 가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원인이든 스트레스나 과로가 중요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메니에르병이 기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실제 그런가요? 최근 한 연구에서는 높은 습도와 낮은 기압이 메니에르병 증상 악화를 영향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외부 기압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내의 압력이 심해지는 거죠. 습도가 높을수록 음속이 높아지는 것 등도 원인으로 생각되는데요. 메니에르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다면 습하고 기압이 낮아지는 여름에서 가을에 비가 오는 날엔 특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메니에르병 꼭 치료해야 하는 질환인 거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기로 어지러움이 발생하고 청력이 떨어졌을 때 빨리 치료를 받아서 적극적 치료를 시작하면 어지러움도 빨리 좋아지고 청력도 대부분 회복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생하는 급성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급성기 치료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메니에르병이라는 것은 완치가 있는 치료가 아니므로 꾸준히 관리, 예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영구적 난청이나 평형기능 장애에 대해서도 잘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완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 메니에르병이 유독 취약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고위험군 같은 게 따로 있는지.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또 음식을 짜게 먹는 사람은 물이 몸속에 쌓이거든요. 그래서 귀 속 달팽이관 속에 물이 쌓이게 되고 또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도 귀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메니에르에 취약합니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서도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별히 더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메니에르병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앞서서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선생님? 메니에르병은 앞에서 설명한 특징적인 증상들로 진단하게 됩니다. 메니에르병이 원인이 불분명하면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갖고 있는 증후군 형태이기 때문에
검사를 통한 소견으로 진단한 것보다는 환자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진단하게 되고 1995년 미국 이비인후과 학회에서 제시한 지침에 따라서 병의 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모든 검사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고 환자의 증상 및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많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급성기 어지러움을 호소할 때는 비디오 안진 검사라고 해서요. 눈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어지러움 정도를 파악하고 난청이나 이명,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이 있을 때 청력 검사를 해서 난청의 정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최근 이제 이코지라고 전기 와우도 검사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수치가 높게 나오면은 메니에르 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메니에르병 진단을 받았다. 그럼 치료로 들어가야 할 텐데요. 치료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네, 메니에르 병의 치료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성기 어지러움을 신속하게 없애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지러움을 재발 방지하고 청력 악화를 막는 겁니다. 우선은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뇨제, 혈액순환제, 베타히스타민, 스테로이드 등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많은 호전을 보이시고요. 청력이 갑자기 많이 떨어지거나 어지러움이 심하고 약을 드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실내, 그러니까 고막 안쪽으로 스테로이드 약물을 주입하는 그런 주사기를 이용해서 중이강 쪽에 스테로이드를 직접 주입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약물 치료까지 하면 어느 정도 좋아지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이후에 어떤 치료가 추가로 진행이 돼야 하는 걸까요?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80% 정도는 좋아진다고 하는데 네. 정말 다른 치료가 효과가 없다. 약을 드셔도 너무 어지러움이 심하다 그러면 고실 내에 젠타마이신이라는 이제 약물을 주입하는 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젠타마이신은 사실 귀에 독성이 있는데 이 독성을 이용해서 어지러움을 잡는 겁니다. 귀 안의 전정기관 기능을 떨어뜨려서 내 림프액이 많아져도 어지러움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지럽지 않게 되는 원리죠. 하지만 청력 손실 가능성이 있어서 이 치료는 청력이 나쁘고 다른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네. 드물게 내 림프랑 감압술이라는 수술적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수술적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주로 하게 되는 내 림프낭 감압술은 달팽이관 근처에 내 림프액을 만드는 내 림프액에 구멍을 만들어서 내 림프액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막는 그런 수술적 치료입니다. 근데 그 치료의 경과도 좀 궁금한데요. 후유증이 남거나 그러진 않나요? 메니에르 병의 경과는 매우 다양합니다. 되게 심한 그 급성기 증상이 나타나고 뒤에는 좋아지고 만성적으로 증상의 호전 악화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는 심한 어지러움이 없더라도 귀 속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가벼운 어지러움을 느낄 수가 있고요. 어지러움은 갈수록 빈도가 적어지는 반면 청력 감소는 계속 진행이 되고 청력 저하, 귀 울림이 이제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 장기적으로 원래 청력의 절반 정도 사라진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청력 감소 없이 멈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완치 개념은 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메니에르는 급성기와 안정기를 반복하는 병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완치의 개념은 없는 거죠. 하지만 급성기는 자주 오지 않게 하고 안정기를 오래 지속하게 해서 예방이나 이제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방과 관리가 잘 되면 특별한 불편사항 없이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올바로 치료를 하는 경우일 것 같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귀가 좀 불편하고 멍멍해도 뭐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일시적으로 이러다 말겠지 하고 방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메니에르병을 방치해 둘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메니에르 병을 방치하면 일단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주기적으로 어지럽고 토하고 쓰러질 것 같은 증상을 느끼고 안 들리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 현상도 겪어야 하죠. 어떤 분들은 메니에르 때문에 길가에서 쓰러질 것 같고 구토 때문에 외출도 여행도 무섭다고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우울증을 유발해서 심한 분들은 자살 충동까지 느끼기도 하는데요. 네. 죽을 병은 아니지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고통스러워하십니다. 또한 방치를 하게 되면 메니에르 병 자체 때문에 온 난청 증상이 악화돼서 청력, 듣는 기능이 손상이 되고 난청 치료를 오랜 기간 동안 시작해야 됩니다. 이명 치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명 증상이 오래되면 이 또한 메니에르 병 외에도 별도로 이명 재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무엇보다 제때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메니에르 병에 대한 시청자 궁금증을 모아서 함께 풀어볼 텐데요.
Q&A 닥터에게 물어봐 이어갑니다. 첫 번째 궁금증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메니에르병을 앓고 있는 20대입니다. 친구들과 놀이동산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요. 치료 중에 롤러코스터 같은 360도로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막 돌아가면 네. 메니에르병 안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 괜찮을까요, 선생님? 메니에르 병이 이제 현재 있어서 어지러움 상태가 아니라면은 별 문제가 사실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심한 움직임을 보이는 놀이기구를 탄 뒤에는 정상적으로도 원래 어지럽고 힘이 들어가니까 힘들기도 하고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시청자 궁금증도 만나보시죠. 메니에르병으로 오는 난청이 돌발성 난청인가요? 돌발성 난청처럼 위험하고 모두 회복이 되진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메니에르병 자체가 이제 돌발적으로 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돌발성 난청일 수 있지만 자주 반복된다는 면에선 그 이름을 붙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메니에르가 있으면 오른이건 내일이건 대부분 난청이 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하고요. 따라서 이제 돌발적이진 않은 거죠. 메니에르 약을 먹는 것도 어지러움, 이명 조절을 위해서지만 난청과 같이 이제 후유증을 남기지 않게 하려고 먹는 이유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력의 회복 가능성도 병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고 어지러움, 이명 동반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Q&A 닥터에게 물어봐 다음 궁금증입니다. 어지럼증, 두통, 귀울림 등 전형적인 메니에르병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이어폰을 자주 끼고 있는데요. 메니에르병일 경우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게 건강에 좋지 않은 건지 상태를 더 악화시키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어폰 자주 네. 끼고 음악 듣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이제 귀에 악영향을 미칠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요새 너무 많죠. 네. 근데 메니에르 발생과는 상관없지만 이어폰 자체가 웨이도염을 발생할 수가 있고 이동 중에 이어폰을 들으면서 이제 주변 소음보다 들리는 것보다 플러스로 음량을 올려야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청력 악화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이어폰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들에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시청자 궁금증 최한 원장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메니에르병 환자들을 어떻게 평소 관리하는 게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삼투압과 관련이 돼 있으므로 저염식, 덜 짜게 먹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의 그 하루 권장 소금량이 한 1.5g 정도인데요. 티스푼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이고요. 정말 지키기가 힘듭니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찌개, 반찬 다 소금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라면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정말 지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저염식을 꼭 해야 되고요. 카페인이 된 커피, 홍차, 녹차, 코코아, 콜라 이런 것들은 다 피해야 되고 술, 담배도 좋지 않습니다. 네. 과로와 스트레스도 피해야 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의사를 정해서 주치의로 생각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가서 증상을 설명하고 적당한 검사, 평형기능 검사, 청력 검사를 잘 기록해 두는 것이 병의 경과를 예상하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어지럼증과 이명을 동반하고 난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메니에르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평소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병인 만큼 또 정확한 진단, 치료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최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